혹시 단 하루아침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옅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얼굴에 귀한 꿀을 듬뿍 바른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하루 종일 그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피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인 제가 봐도 그런 방법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피부에 남긴 깊은 훈장과도 같은 흔적이고 한번 진피층까지 무너져 깊어진 주름은 아무리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완전히 지우개처럼 지울 수는 없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지인들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이지만 오늘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많은 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진료실에 출근하자마자 습관처럼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워하며 묻곤 합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어떻게 이런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의사니까 남들 모르게 병원에서 제일 비싼 레이저 시술을 매일 받거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저녁 하는 관리는 정말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매일 저녁 부엌에 있는 올리브 오일에 딱 이것 한 방울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날 저녁 진료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려고 평소보다 조명을 훨씬 밝게 켜둔 상태였는데 그 적나라한 불빛 아래서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의사가 아니라 낯설고 지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마치 거미줄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고 팔자주름은 어느새 깊은 계곡처럼 패여 입꼬리까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임에도 선명한 가로줄이 3개나 그어져 있었고 볼은 탄력을 잃어 불독처럼 얼굴 전체가 아래로 무겁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에도 굵은 가로주름이 여러 개 잡혀 있었고 턱선은 흐릿해져서 어디가 턱이고 어디가 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들 피부 좋아지라고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쳤는데 정작 내 피부는 돌보지 못해 이 모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여? 하고 묻자 아내는 잠깐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당신 원래 그랬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 무심한 말이 저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뼈를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늙어버린 제 모습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겼고 스스로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백화점 1층에 있는 고가의 명품 화장품 말고 집에서 누구나 냉장고 문만 열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얼굴에 실험해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은 처음부터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평범한 어르신들이시고 매번 수십만 원이 넘는 비싼 시술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딱 한 가지만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올리브 오일은 그저 샐러드나 파스타를 만들 때 쓰는 식용 기름이 아닌가?
하지만 직접 제 얼굴에 바르고 실험을 해보니 불과 사흘 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고 흑빛이던 피부톤이 맑아졌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피부가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처럼 촉촉하고 쫀쫀한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무심하던 아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에 뭐 발라? 피부가 좀 달라 보여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제 환자분들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그 기적 같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무엇을 섞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혹은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처럼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손녀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줄이 많아? 할머니 얼굴 무서워. 괴물 같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김 여사님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녀가 일부러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란 걸 김 여사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보이는 그대로 필터 없이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진무구한 한마디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할머니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선생님, 저 이제 거울 보기가 싫어요. 아니, 무서워요. 언제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도 동네에서 피부 곱다는 소리 꽤나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에 낯선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쭈글쭈글한 얼굴이 정말 나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매일 밤 세수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을 끄고 씻기도 해요. 김 여사님의 절규는 단순한 외모 고민이 아니라 잃어버린 젊음과 자존감에 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눈으로 김 여사님의 피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까마귀 발주름이 촘촘히 잡혀 있었고 눈밑 지방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반면 그 아래는 푹 꺼져서 퀭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은 콧방울부터 시작해 입가 아래 턱선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고 볼살은 탄력을 완전히 잃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세월의 고랑이라고 부르는 굵은 가로주름이 3줄 정도 선명하게 보였고 미간에는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셨는지 내천자 모양의 주름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가 바짝 마른 낙엽처럼 건조하고 윤기가 하나도 없어서 실제 나이인 70세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몇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초 화장품은 어떤 제품을 바르시는지,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여쭤보았습니다.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김 여사님의 피부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놀랍게도 피부 관리를 게을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방법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침 저녁 꼼꼼히 이중 세안을 하시고 세안 후에는 물기를 없애기 위해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 닦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영양 크림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라고 얼굴 전체를 손바닥으로 세게 꾹꾹 눌러 바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이 얇아진 노년의 피부를 자극하고 더 건조하게 만들어 주름을 깊게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기 전에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효과를 본 그 비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아주 간단한 천연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여사님도 믿지 못하는 눈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백화점에서 산 30만 원짜리 크림도 효과가 없던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다른 의학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김 여사님을 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피부세포가 턴오버를 시작하고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후 진료 예약 시간이 되었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는 김 여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 땅만 보고 들어오시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 여사님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그 그늘이 걷혀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갠 뒤의 맑은 하늘처럼 표정이 환해지셨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김 여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슥 보더니 당신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빈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양반인데 말이죠. 제가 직접 가까이에서 피부를 살펴보니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물론 깊게 패인 주름이 다림질한 듯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건조해서 갈라지고 푸석하던 피부 표면에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튕겨나오는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대지에 단비가 내려 촉촉해진 것처럼 피부 결이 정돈되면서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제가 일러드린 올리브 오일 요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도 피부지만 더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녀가 다시 놀러 왔는데 저한테 뽀뽀를 해주면서 할머니 냄새 좋아, 할머니 얼굴 부들부들해 라고 했어요. 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 가운을 입고 있는 이 직업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피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김 여사님의 피부는 왜 처음에 그렇게 망가졌었으며 올리브 오일과 꿀이라는 단순한 재료가 어떻게 피부를 되살릴 수 있었는지 그 의학적인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을 단순히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는 거지 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반복해온 잘못된 세안 습관들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뜨거운 물 세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이 얼마나 개운합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혈액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모공이 활짝 열려서 노폐물이 싹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샤워하실 때 얼굴까지 뜨거운 물로 씻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선에서 분비된 기름과 땀이 섞여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막은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갓 구운 빵에 비닐랩을 씌워두면 빵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소중한 천연 보호막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 기름기 많은 그릇을 뜨거운 물로 씻으면 세제 없이도 기름이 뽀드득하게 씻겨 나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얼굴의 보호막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똑같이 씻겨 내려갑니다.
젊었을 때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좀 씻어내도 금방 다시 기름이 나와서 보호막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기름막을 뜨거운 물로 매일 씻어내버리니 피부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에서는 수분이 걷잡을 수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피부 세포는 마치 건포도처럼 쪼그라들고 세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주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로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동입니다. 세안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이 찝찝해서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러 닦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건을 얼굴에 대고 좌우로 톱질하듯이 비비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제 살이 깎여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특히 눈과 피부는 휴지 한 장 두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건의 섬유 조직은 생각보다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젖어서 약해진 피부를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무수히 생깁니다. 이 상처들이 반복되면 피부 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성적인 미세염증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피부는 힘을 잃고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과도한 클렌징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폼 클렌징을 듬뿍 짜서 꼼꼼하게 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떼수건으로 얼굴을 미시기도 합니다. 이는 피부에 있는 각질층을 억지로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각질은 무조건 제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져서 각질층이 얇아지는데 이를 억지로 벗겨내면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붉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나쁜 습관, 즉 뜨거운 물, 세안과 수건으로 문지르기, 그리고 과도한 클렌징만 멈추셔도 피부 노화의 속도를 절반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되고 건조해진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한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과 꿀입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오일 중에서 올리브 오일일까요? 올리브 오일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화장품이자 약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은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성분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피부의 피지 성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발랐을 때 거부감 없이 깊숙이 침투하여 부족한 피지를 대신해 줍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성분이 아니라 자연이 준 피부 유사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공기와 만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도 나이가 들면서 산화되어 늙어갑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산화 과정을 막아주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꿀에는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습성이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꿀을 바르면 꿀이 주변의 수분 분자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피부 속에 가두어 둡니다. 말라버린 스펀지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꿀에는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지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은 꿀이 얼마나 뛰어난 미용 재료인지를 증명합니다. 꿀의 끈적이는 성질이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어 리프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 표면에 유분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동안 꿀은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줍니다. 겉에서는 잠그고 안에서는 채우는 이중 보습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애써 없는 천연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팩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과 꿀만 있으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이면 더 좋지만 일반 식용유로 쓰는 올리브 오일도 충분합니다. 꿀은 설탕이 섞이지 않은 천연 벌꿀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비율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에 꿀 반 숟가락입니다. 밥 숟가락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종지나 그릇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먼저 따르고 그 위에 꿀 반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꿀이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저으시면 어느 순간 꿀이 기름에 풀어지면서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됩니다. 완벽하게 섞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르면서 섞이면 되니까요. 세안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손을 담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서원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물기만 살짝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톡톡 두드려 닦아주세요. 얼굴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만 꿀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물기 있는 피부에도 잘 발립니다. 이제 만들어둔 혼합물을 손가락에 묻혀 얼굴에 바릅니다. 이마와 양볼 그리고 코와 턱에 조금씩 찍어 바른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이때 손에 힘을 빼고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살살 문질러 주세요. 특히 주름이 고민되는 눈가나 팔자주름 부위에는 한 번 더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목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목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면 얼굴이 번들거리고 끈적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가 영양을 먹고 있는 과정이니 즐기셔야 합니다. 팩을 바른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올리브 오일의 영양 성분과 꿀의 보습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이때 비누나 클렌징 폼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물로만 여러 번 헹궈내시면 꿀의 끈적임은 사라지고 올리브 오일의 부드러움만 남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고 나면 얼굴이 당기지 않고 촉촉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이 방법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피부에 남은 오일 성분이 보호막 역할을 하여 수면 중에 일어나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밤사이 피부가 얼마나 편안하게 쉬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피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주기가 보통 28일, 즉 4주 정도입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흘만 지나도 아침 세안 때 손끝에 닿는 피부의 결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세안 후 당김이 사라지고 화장이 잘 먹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는 인사를 건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거울 속에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피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부 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특별 처방입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피부 세포에 탄력을 부여하고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올리브 오일과 꿀팩과 비슷합니다. 달걀 하나를 깨서 흰자는 분리하고 노른자만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노른자와 오일이 섞이면 마치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얼굴에 바르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달걀 노른자 팩은 꿀팩보다 리프팅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를 당겨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모공이 조여지고 늘어진 피부가 올라붙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꿀팩을 하시고 한두 번은 달걀 노른자 팩을 하시면 수분과 탄력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꿀팩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든 후에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시술 못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올리브 오일과 꿀을 꺼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위해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준다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곱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효과를 평생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 겉면에 바르는 기적의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 그리고 달걀 노른자가 어떻게 우리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얼굴에 발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생활 속의 구멍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멈춰야 할 행동과 채워야 할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뜨거운 물 세안과 수건 문지르기, 그리고 과도한 클렌징 외에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바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거나 손바닥으로 볼을 문지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생각에 잠길 때 습관적으로 턱을 괴시는데 이것은 팔자 주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무거운 머리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볼살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피부가 접히게 되고 그 접힌 자국이 그대로 주름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과 먼지가 득실거립니다. 지하철 손잡이나 문고리를 잡았던 손으로 연약한 얼굴 피부를 만지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염증은 곧 노화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손이 얼굴로 가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얼굴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 손으로 만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겉이 아닌 속을 채우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자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속이 건조하면 겉도 마르고 속이 탁하면 겉도 칙칙해집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서 수분을 섭취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속에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2배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피부 세포가 물을 머금고 탱탱하게 유지되려면 순수한 맹물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많은 수분을 잃어버려 혈액이 끈적해지고 피부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담비와 같아서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틈틈이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는 낮 동안 자외선과 스트레스로 손상된 세포를 밤에 자는 동안 복구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피부는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해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날 아침 거울을 보면 피부가 뽀얗고 매끄러운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질 좋은 잠이 피부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피부가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 그리고 흰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이때 남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독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갓 구운 말랑말랑한 빵을 설탕물에 담갔다가 구우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피부를 누렇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단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색깔이 짙은 채소와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보석 같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세포막이 튼튼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먹는 것이 부실하면 겉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효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야 진짜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요일별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팩을 하세요.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결을 정돈하는 날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팩을 하세요. 탄력을 높이고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날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피부도 쉬는 날로 정하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세안 후 올리브 오일만 얇게 한 방울 펴 바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피곤한 저녁에 팩을 만들고 바르고 씻어내는 과정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팩을 바르는 그 15분의 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팩을 바르면서 거울 속에 내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참 곱다. 주름이 있어도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인상 자체가 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처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피부가 백옥같이 고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소녀처럼 웃으시고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마저도 아름다운 연륜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부엌으로 가서 올리브 오일 병을 꺼내세요. 그리고 꿀 한 숟가락을 섞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활짝 웃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맑아진 피부톤과 옅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기술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처방해 드린 것입니다. 부디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후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세요. 습관이 바뀌면 피부가 바뀌고 피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피부가 올리브 오일의 기적을 만나 편안한 휴식